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이쪽에 양재 R&D 특구에 보면은 대규모 가용지가 있는데요. 여기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이런 부지를 갖다가 그 다음에 AT센터, 화해 공판장 이런 자리를 갖다가 R&D 육성 지원이나 시설 확보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럼 이런 자리들이 다 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여기 자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매원역 일대가 이쪽에 중심지가 돼버리잖아요. 주거지가. 주거지가 이쪽하고 여기는 한참 들어가 있지만 얘는 역세권이잖아요.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참고로 지금은요. 여기는 솔직히 해서 가격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이전 투자 대비해 가지고서 갭 투자들에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힘들어요. 대표적인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전세가는 올라가고 뭐 한다? 매매가만 올라가는 자리들. 전형적인 자리들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라고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요거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과천 유례선이에요. 네. 지금 과천 유례선 같은 경우는 노선도 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노선도 나온 거 얘밖에 없어요. 네. 참고로 매원역에서 되고요. 저쪽 어디야? 그 무슨 역이지? 아까 했는데? 구룡역. 구룡역에서 이게 구룡역하고 매원역이 W 역세권이 되는 자리거든요. 요쯤에 있는 게 저기예요. 구룡역일 거예요. 요쯤에. 네. 요것 때문에 표시된 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원지구 중심 한번 볼까요? 여기도 68년대 영동 1택지 개발,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개발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쭉 있지만은 이들 자리 매원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갖다가 중심지도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는 게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보시면요 되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쪽은 말고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 정도 표시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사실은 여기도 서초구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은 이쪽하고 실적으로 여기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서 길거리 따라서 쭉 해가지고는 상업, 그 다음에 이면 쪽은 뭐 준주거 뭐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포 지역 생활권은요. 고속버스 할부지 뭐 복합개발 뭐 어차피 된 거고, 그 다음에 신사현 논현역을 예술문화 복합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런 것도 쭉 알았고, 뭐 재건축 정비 사업에 종합적인 정비계획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신사역하고 신논현역 있죠. 여기를 갖다가 이쪽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남역도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은 표시되어 있죠. 색깔별로 이쪽하고 여기 같은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대로 이면블록 정비를 통해서 중소규모 오피스 공간을 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자리, 여기 붙어 있는 자리, 이쪽 자리를 갖다가 뭐냐면은 다가구 다세대 밀집적인 용도 관리 및 주거 서비스 기능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거 서비스 기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상가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주민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요.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다 둘째치고요.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거든요. 얘가 되면은 얘기는 딱 끝장나는 동네죠. 한마디로 끝을 보죠. 얘는. 아니,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지상 부분을 갖다 공원화 시켜봐요. 한마디로 끝난 동네죠.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큰 건 없습니다.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원지구, 마포지구, 아파트 지구들이 있죠. 이들 지역에 갖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말다시피 여기도 아까 말했던 아파트 지구로 지정해놓고 종합적 관리 방안 계획이 나와줘야지만 여기도 나와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볼 거예요. 반포지구를 보면요. 어떤 게 광역교통,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있는 거니까 이쪽을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쪽을 하고 어차피 지금 다 개발 다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즉 경부선 부지 있죠. 그 부지를 복합 개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호남은 센트럴시티 만들어졌고 경부선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여기 이게 개발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얘기냐면 뭐냐면은 이거 개발하면 여기 지금도 막히기 우재게 막히는데 더 막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고속버스는 일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규 지정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포 쇼핑센터 가로 활성화 기능 도입하는데 얘는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그냥 스트릿몰로 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반포 쇼핑센터 있잖아요, 긴 거. 예. 당연히 그 상태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재건축해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끌고 간다. 스트릿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부 영동사는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 거고요. 포커스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반포 미도 아파트 있죠? 아니 밑에 보면요. 저는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럼 보시고요. 요거는요 이번에 반포 아파트 지구와 서포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지구 단계별로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통해 해제하고자 합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요 자료는요 이거 주민 설명회 있죠. 4월 달인가 언제 주민 설명했을 거예요. 서울시가 지난 4월 달이요. 그때 주민 설명회 갔을 때 나온 건데 자료를 안 주고요. PT를 한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주민 설명회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그렇죠? 정비 사업을 완료하겠다. 정비 사업을 완료한 것은 내두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구를 전부 다 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아파트 지구라고 있거든요. 반포 잠원 아파트 지구라고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그걸 해제해버리고요. 새롭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요. 상권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광역 통경청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가로 대응형 기능 부여로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 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뭐 한다? 뒷부분이 높으면은 앞에 부분이 이렇게. 잘 보세요. 뒷부분 높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반포 쇼핑센터에 대한 통합적 개발 계획, 그러니까 반포 쇼핑센터가 지금 이 뒷부분이 개발되면 반포 쇼핑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얘를 갖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역통정축 같은 경우 이렇게 빼버리고, 그래서 높이를 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률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통합적 통경축 실현 가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통경축을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통경축이에요, 이렇게. 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옆에는 조망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통경축에 따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이거를 내용이 되게 많은데 되게 흐려요. 흐린 거를 텍스트를 제가 다 쳤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2장으로 하려다가 한 장에 압축시켜서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요, 얘들 계획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하면서 뭐 하냐면 앞으로 잠실지구, 압구정지구, 그다음에 여의도지구 이런 거를 유치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저 강북에 보면은 큰 그 광원대역에도 큰 아파트 지구 있죠. 그 옆에도 그 중랑천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탄천변, 그러니까 천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반포 아파트 지구와 서초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지구는 단계별로 별도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해제할 계획이며 해제된 이후 관리할 방향으로 현행 법적인 사항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현재 반포 서초 아파트 지구는 정비사업 완료 단지, 정비사업 중인 단지, 정비계획 미시행 단지 및 일반 건축물로 이루어진 토지로 구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 시행되거나 시행을 준비하는 단지,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한 단지, 그는 정비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관리 수립을 통해 정비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그러면 정비계획을 안 한 단지는 뭐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정비계획이 완료된 단지, 그러면 기결정된 정비계획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려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완료된 단지는 뭐 한다? 기존에 맞는 정비계획대로 가는 거야. 그 문제는 안 된대잖아요. 근데 여기 정비계획이 완료된 단지는 다 층수가 높거든요. 다 35층이야. 이제 안 된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단지별 준공 인가시 아파트 지구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로 별도 처리 예정이며 현재 반포 서초 아파트 지구는 추후 해정할 예정으로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반포 쇼핑타운 같은 경우는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준주거지로 용도적 상향을 통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용도적의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은 15% 이상이다. 그 다음에 특별계획 지정 시 높이 완화하겠다. 현재 5층이죠. 이걸 어디까지? 15층 완화. 단계별로 개별로다가 니들 개발할래 그럼 어디까지? 현행 5층으로 준 거 똑같이. 만약에 통합개발하면 얼마? 15층까지. 그 통합개발은 어디까지? 준주거.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강으로 접근성 및 보행축 강화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는 단지 내 공원을 통합 또는 위치 조정을 통해 광역 통정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축을 만들어라. 그럼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반포 2차고 신반포 4차는 뭐예요? 네? 여기가 써놨어요. 한번 봐요. 신반포 2차, 단지 중앙부 공항시설을 확보하여 반포 한강 시민공원의 보행 통로를 연계 조성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말 많고 탈 많거든요. 왜? 잘 보세요. 얘를 가운데를 보행로 연계시켜주는 통행로를 만들어라면 사람들이 글로다가 한강 넘어가는 뜻이거든요. 이거 아파트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반포 4차 볼까요? 한강의 녹지축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당초 중심시설 용지인 반원상가, 그 다음에 및 테난빌딩 부지와 공동개발을 특별 지정한 거예요. 반원상가와 테난빌딩이 현재 녹지축에 위치해 있어요. 녹지축 확보를 위해 신반포 4차 재건축 시 반원상가와 테난빌딩 공동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 볼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반원상가는 그래도 치다. 그다음에 테난빌딩 있죠. 얘가요. 배짱 튕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 하죠. 근데 용적률 완화는 안 되잖아요. 그 테난빌딩하고 여기 반원상가가 도와주면은 뭐냐 용적률 완화. 왜냐면 얘가 용적률이 기본 300에 얘가 기본 250이잖아요. 지금 3종이니까. 그럼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330, 35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그러면 잘 보세요. 반포 2차가 좋아요? 반포 4차가 좋아요? 반포 4차요. 그 다음에 한강 조망 공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한강변 기본계획에 따라 3종 일반 주거지 공동주택은 35층 이하. 하지만 한강변 및 반포대로가 연접할 경우는 첫 주동은 15층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뭐냐면 반포대로 한강변에 붙어있는 마지막에 있는 첫 주동, 그 다음에 반포대로 붙어있는 첫 주동은 뭐한다? 15층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번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어디 라인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 통경추 라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보면요. 기준 용적률은 230이에요. 기부채납 시 상한 용적률이 285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확보 시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가 가능하죠. 공동주택 불허인 용도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전환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허용 용적률은 210%. 어디요? 신반포 7차. 이게 신반포 7차는요. 정비구역이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얘들 210으로다가 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야 우리 정비계획 바꿔줘. 아 이날 난리 났대요. 왜냐면 기정비계획 수립된 데는 어떻게? 정비계획을 그대로 지구단위에 반영할 예정. 안 된 데는 어떻게? 이렇게 가겠대. 근데 된 데는 그대로 210%. 난리 났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초하고 반포 아파트 지구는요. 서초 반포 아파트 지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냐면 정비계획이 수립 안 된 데가 좋아요. 왜? 뭐 때문에요?
얘 때문에. 최하 용적률이 230이에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하면 얼마 주겠다? 300%. 그렇죠? 네. 훨씬 유리하죠. 참고로 여기 기부 체납 비율은 한 10% 정도만 기부 체납하면 돼요. 어차피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 단지 내 여기 보행 공간 이런 거를 갖다가 뭐 공원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만들게 되면 뭐 한다? 용적률 올려주겠대요. 285%로. 그러면 보세요. 기부 체납 안 한 면적은 210%, 기부 체납한 데는 285. 차이죠. 얘는 기부 체납 안 하고 기존에 만든 거거든요. 얘는 210. 그래서 다른 걸 모르고 뭐 하냐면은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해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말고 정비계획 수립 안 된 거.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될 때도 뭐 한다? 용적률 300%가 이빨을 받은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받더라도 뭘 봐라? 용적률 차이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고 가면은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서초 지역생활권은요. 쭉 한번 볼게요. 뭐 강의하는 데가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예. 뭐 강남 뭐 여기 다른 건 중요가 없고요. 그냥 정부사부지 복합 문화공간 개발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롯데치성 부지 그런 건데요. 참고로 롯데치성 부지는요. 서울시가 아무리 저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롯데가 개발을 하겠다는 전략하고 구상했던 그런 전략하고 기본 계획하고 서울시가 얘기했던 내용이 틀려요. 근데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든 무조건 백화점은 들어가고 호텔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롯데치성 부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있는 게 우성 아파트가 혜택받죠. 우성 아파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날아가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죠. 길 건너. 네? 그 아파트 괜찮다 그랬죠? 나이가 터져서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요. 전체적으로 교대역이 뭐냐면은 교대역하고 서초역에서 보면은 이 사이즈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사이즈가 늘어났거든요. 이거를 갖다 뭐 한다? 고차 업무 지원, 법무 상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최소한 지금은 여기 일대 싸그리 다 상업 지역에다가 주변 지역이 바로 3종이고 여기 2종이거든요. 얘 최소한 뭔가 상업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뭐 하냐면 어지간히 준주거까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면적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강남역 일대 중심 지구는요. 상업 위락 업무 중심지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는 상업 업무 위락 중심지, 여기는 고차 업무 지원. 이쪽은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 위락으로 끌고 가는 거고 얘는 그렇고요. 여기 지능 아파트는 도시면 주거로 공급하겠다는 게 지능 아파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통합 개발을 통해서 뭐다가 업무 문화 기능을 집어넣겠다 하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대규모 가용지인데 용도 지역을 숙박시설로 가게 되려면은 뭐 줘야 돼요? 상업적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상업적까지 줘야 되니까 숙박시설 줘야 되죠. 이런 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교대역 일대를 갖다 고차 업무 지원 중심지를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서초 강남역, 그 다음에 교대에서 남부터미널역 이런 쪽으로다가 쭉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재역 일대 중심지구 같은 경우는 R&D 전략 중심지로 가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 교대역하고 서초역, 그 다음에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주변 같은 게 특히 남부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부터미널이 복합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뭐가 떠야 되냐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하려면요.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어디냐면 센트럴시티잖아요. 근데 센트럴시티는 기본적으로 백화점하고 호텔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복합 개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상업도 집어넣고 산업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거도 집어넣는 게 여기 복합 개발이에요. 취지가. 그러면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떠야 되냐면 저쪽 동서울터미널 있죠. 동서울터미널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한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참 이따 들어가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교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서초역 일대하고 그다음에 양재역 일대 있잖아요. 아니, 교대역은 기본적으로 좀 세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쪽 서초역 일대하고 이쪽 동네나 이쪽이나 아니면 양재역 이쪽 동네 있잖아요.
이런 또 경우에 다세대는요 투자 가치가 있는데 대부분 다세대를 안 덤벼요. 참고로요 이 주요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들 여기 그 자리는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들 자리는요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올라가요. 가격이 기본적이에요 기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가치가 있는데 보면 이들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값차이가 좀 적거든요. 아니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다세대도 살고 싶어요. 근데 투룸 같은 게 여기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룸의 수요가 많은데 생각보다 투룸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가시면 서리풀 빌라라고 다세대라고 섬에 세 동이 있거든요. 그게 다 투룸이에요. 그거 3천에 150만 원짜리예요. 3천에 150이라고요. 근데도요, 뭐예요? 다 들어와요. 전용 10평, 12평 그래요. 조금 큰 게 12평. 그냥 전용 10평이에요. 그 방 2개니까 거실은 거의 코딱지만 하고요. 작은 방은 또 거의 코딱지만 하고요. 그냥 안방은 어찌되면 살만 하고요. 전용 10평에 투룸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뭐예요? 그게 보증금 3천, 5천에 150이에요. 그래도 뭐 한다?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스타일이 그래요. 이 동네가. 근데 아직도 여기에 이 다세대에 있는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다세대는 매년마다 한 1,00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 재미있게 보세요. 만약에 4천만 원 갭이다. 그러면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올라가면 25%예요, 수익률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5천만 원 갭이다 그런데 4천만 원 올라갔어. 그래도 20%잖아요. 근데도 뭐 한다? 그렇게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남역이 특히 여기 교대, 여기 서초역 일대하고 양재역 일대도 몇 군데 있어요. 참고로 저쪽 어디야 저기 어디야 논현역 그다음에 신사역 주변 그 안쪽에 이런 데도 다세대 원래 그래요 그 동네가. 근데 뭐냐면은 매년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세대 투자 안 해요. 다세대 투자는 엉뚱한 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역세권, 신규 역세권 아니면은 뭐 더블 역세권 되는 자리 아니면 아직 뭐냐 강남 이런 자리 다세대는 투자할 만한 거예요. 왜? 그래서 꾸준해 주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개발가용지에서 정보사부지, 롯데칠성부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 서리풀 공원 이쪽에 자리에다가 이런 정보사부지 복합개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자리 있죠. 지금 이쪽 자리가 지금 난리예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자리고요. 저기 어떠신 분이 8세대짜리 다세대를 하나 져가지고서는 아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보고서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8세대 다 합쳐가지고서는 34억인가 35억에 팔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배짱부래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50억 주세요 그래요. 이제. 근데 만약 2년 전에 본인이 팔았으면요. 그럼 34억에 팔은 거고요. 지금은 저 배짱 튀겨가지고 지금 한 45억에서 48억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라냐면 50억 주세요 그래요. 저 이것도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이 역할이 크다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요. 서울은요. 저런 거 하나만 들어와도 개발 호재예요. 서울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저런 것만 들어와도 개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올라가는 포지션이 센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해서 많이 늦었는데요. 아무튼 정리해 주신 대로다가 투자 패턴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해서 한번 봤더니 주요 지점은 거의 한 15개 안팎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중타 정도 날릴 수 있는 곳은 한 50군데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쭉 하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고요. 제가 이 생활관계 처음 강의할 때 냈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할 지역을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 정도가 포커스예요. 여기서 더
이상 더도 말고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수업 시간 전에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지간해 투자라는 것은 일단 투자 1순위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컨설팅료를 지불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을 사든지 술을 사든지 아예 돈을 주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저 지자체에 있는 업무 계획과 지자체에서 나오는 발전 계획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합쳐서 거기까지 얘기했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60시간까지는 모자라요. 서울시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진짜 괜찮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몇 군데 딱 추려서 그냥 이들 지역은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 하는 게 그냥 그게 더 나아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거의 8주인데 하루 더 했으니까 거의 9주죠. 9주 동안은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